안녕하세요. 아시아 무한스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웹툰 분야로의 고전문학의 재해석입니다. 이번 시간을 맡은 저는 조리라입니다. 웹툰 분야로의 고전문학의 재해석에 관한 내용을 시작으로 고전문학 작품 중 하나인 단군 신화를 재해석한 웹툰에 관해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전문학의 재해석은 다양한 분야로 또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얘기할 웹툰을 포함해서 드라마나 영화, 웹소설, 게임 등 여러 매체에서 고전문학을 재해석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웹툰은 가장 최근에 등장한 매체이고 넓은 연령층을 아우르며 인기를 끌고 있는 매체인데요. 그런 웹툰에서 고전문학을 활용하는 방향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고전문학의 서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매체의 특성에 적합하게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웹툰은 그림과 같은 시각적인 효과가 뚜렷하기 때문에 고전문학 작품에서 그림으로 표현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장면들을 생생하게 묘사하면서 그 서사를 독자들이 더 생동감 있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전문학 작품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한편 등장인물이나 세부 설정과 같은 서사를 다르게 하는 방법인데요. 고전문학을 스핀오프 하는 방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전문학의 캐릭터나 주요 설정 등과 같은 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 방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고전문학의 여러 갈래 중 하나를 선택해서 해당 갈래의 서사 전개 방식을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무속신화라는 갈래를 선택해서 무속신화의 서사 전개 방식처럼 전개되는 새로운 콘텐츠를 창작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고전문학을 재해석한 웹툰은 매우 다양한 수가 있는데요. 2006년 다음 웹툰 도깨비를 시작으로 2025년 현재까지도 꾸준히 창작되고 연재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새로운 작품이 최소 한 편씩은 창작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화면에 보이는 작품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고전문학을 활용한 작품으로 얘기될 수 있으며 웹툰 시장의 양대 산맥인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을 확인해보면 이미 80여 편이 넘는 웹툰 작품이 고전문학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작품들은 각 연도별로 하나씩 리스트로 만들어 본 내용이고요. 이외에도 드라마로 다시 제작되며 한 번 더 그 인기를 입증한 웹툰 간 떨어지는 동거나 내일 같은 작품 또한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한 대표적인 웹툰 작품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웹툰 작품 중 오늘은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 신화인 단군 신화를 재해석한 웹툰 작품 바로잡는 수뇌보를 분석하여 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군 신화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에 관한 신화로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민족 신화입니다. 다만 다소 짧은 서사와 세밀하지는 않은 인물 묘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웹툰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혹은 보완되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군 신화의 내용은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자 한웅은
100일 동안 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만을 먹고 견디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동굴에 들어간 곰과 호랑이 중 호랑이는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호랑이가 나간 뒤에도 혼자 계속 버티던 곰은 사람이 됩니다. 사람 여자가 된 곰은 아이를 낳게 해달라는 소원을 비는데요. 이를 듣고 나타난 환웅과 결혼하여 아들 단군을 낳게 됩니다. 이런 단군 신화를 활용한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는 2014년 6월 21일부터 2017년 4월 1일까지 총 127화 연재된 작품입니다. 독자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정식 리그 연재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독자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특징인 웹툰의 매체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이 작품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바로잡는 순애보의 내용을 요약하면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바로잡는 순애보의 곰과 호랑이는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둘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모습을 할 수 있어서 평범한 고등학생인 것처럼 학교를 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이 중 곰 고순애는 순애가 사람이 되는 것에 집착하는 엄마 수현과 함께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한 수련을 준비하고 있는 한편 호랑이 양비타는 이들과 엮여있는 지긋지긋한 굴레를 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순애는 자신이 놓인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자신이 내리는 결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엄마인 수연의 그늘 아래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호랑이 양비타와 교류하며 진실을 찾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 끝에 결국 순애는 엄마 수연의 악행과 그간의 상황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고 그런 순애에게 비타는 주변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삶을 살자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환웅으로 점차 각성해 나가고 있던 환웅의 화신인 현대의 고등학생 장바로도 자신만의 깨달음을 얻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환웅은 과거 곰과 호랑이의 경쟁 구도를 만들었던 인물인데요. 결국 자신도 다른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깨닫고 대를 거쳐 이어지는 경쟁에 마침표를 찍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굴레를 끊고자 스스로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기 직전 환웅은 순애에게 환웅이 만든 세계가 아니라 너희의 세계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후 악행을 저질러왔던 수연은 체포되며 남은 비타와 순애는 각자의 세계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잡는 순애보는 단군 신화의 설정을 활용하는 한편 시공간적 배경을 현대의 고등학교로 설정하였습니다. 이 웹툰이 활용한 단군 신화의 설정은 단군 신화의 등장인물이었던 환웅, 그리고 곰과 호랑이, 그들의 후손 혹은 화신이 등장한다는 점이고요. 동물인 곰과 호랑이가 진짜 인간이 되기 위해 경쟁하거나 노력한다는 점 또한 신화의 설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군 신화에서 환웅이 천상의 존재로서 지상의 동물인 곰과 호랑이보다 상위의 존재이자 권위자로 군림하여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했던 것과는 달리 환웅의 화신인 장바로와 반달가슴곰 고순애, 호랑이 양비타가 모두 같은 학교 친구로 등장하여 수평적인 관계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는 금기를 어기고 동굴을 뛰쳐나가 인간이 되지 못하였고 곰만이 인간이 되고 환웅과 결혼하게 되었다면 웹툰에서는
곰과 호랑이 모두가 사람이 되고 화합하며 각자의 인생을 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단군 신화는 곰을 중심으로 서사를 진행하며 환웅의 지시사항을 끝까지 수행한 곰이 인간 여자가 되어 환웅과 결연하고 아들인 단군을 낳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요. 이에 호랑이는 환웅의 금기를 어기고 인간이 되지 못한 존재로 곰과 인간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장면에만 등장합니다. 호랑이에 관한 그 전후의 부가적인 서사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이와 달리 웹툰에서는 호랑이 또한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 내에서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기 위해 수련하는 과정을 그리며 단군 신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을 호랑이의 관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 지켜야 했던 것을 어겨서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에게도 그 나름의 사연과 그만의 삶이 있음을 그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결말에 이르러서는 곰, 호랑이 모두가 각자의 인생을 조화롭게 사는 모습을 제시하며 공존이 실현된 세상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단군 신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는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새롭게 설정하여 현대 사회에서 또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작품으로 재탄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웹툰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공존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직적이었던 환웅과 곰, 호랑이의 관계를 수평적인 양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물이 자신만의 인생 서사를 완성한 뒤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모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더욱 다양한 존재가 등장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현 시점에 인종과 종교, 국가 등 수많은 경계와 또 인간적인 경계까지도 넘어서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는 이 메시지가 유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엄마의 그늘에만 살던 고순애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진실을 찾아 움직이고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주체적으로 움직이며 평화로운 결말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장면을 통해 주체적인 삶의 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군 신화에서는 두드러지는 역할을 하지 않았던 호랑이가 엄마의 그늘에 있던 순애가 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스스로도 악연의 고리를 끊기 위해 다른 인물과 갈등하며 자신의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호랑이 또한 작품 서사의 한 가닥을 차지하는 자신만의 주체적인 삶과 서사를 갖춘 인물로 자리하게 된 것인데요. 이처럼 작품을 구성하는 여러 인물 각각의 서사를 탄탄하게 제시하며 중심 인물과 주변 인물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고 모든 인물의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웅은 유약한 고등학생 바로로 등장했다가 바로와 환웅 사이에서 서로 충돌하는 두 자아로 인한 내적 갈등, 또 곰과 호랑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숙명으로 인한 부담 등으로 고난을 겪는데요. 하지만 끝내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자신의 세계에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살라는 메시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처럼 인물들 각각의 서사를 통해서 주체적인 삶에 대한 강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웹툰 바로잡는 순애보에서는 다양한 메시지를 도출할 수도 있고요. 바로잡는 순애보뿐만 아니라 많은 웹툰 작품,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활용하고 있는 웹툰 작품들에서도 독자들에 따라서 각자의 해석에 따라서 많은 해석 방향과 내포할 수 있는 의미를 다양하게 도출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작품을 대상으로 고전문학의 재해석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